멀지 않은 미래 지구는 폴시부트로 대륙 대부분이 물에 잠겨버렸고 순식간에 일어난 재앙은 10억이 넘는 인구를 수몰시켰습니다. 폴시부트에 이어 바다를 거점으로 하는 돌연변이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인류의 절멸을 외치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폴시부트 현상으로 지구의 대부분은 바다로 변해버렸기에 인류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 미지의 생명체와 끝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人の住むとこじゃねえな。凄腕私より 폐허가 된 건물에서 누군가를 찾는 카노마임이 청이라 불리는 해군 함대의 조종수로 천재라고 불렸던 남자를 군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帰れ。帰りません。私もこの作戦にかけているんです。 영 비협조적인 하야미 테츠. 천재라는 이명이 무색하게 그는 지금 한낱 약쟁이로 전락했고 돈을 받고 장비를 인양해주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ただいま帰還します。予定は1400オーバー。CZ9i、CZ9i、こちらメガマウス。応答願います。オーバー。 결국 테츠를 회유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마유미. 다가올 전투에 있어 6호의 함장은 테츠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지만 마유미가 보기에 테츠는 이미 글러먹은 겁쟁이. 그래도 명령이니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는데 테츠를 데려오기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존 다이크라 불리는 인류의 적, 수장 존 다이크의 이름 아래 괴생명체와 살인병기로 구성된 부대로 이건 바다검이라 불리는 수륙양용 전투병기입니다. 살림살이가 위협받자 그제야 발벗고 나서는 테츠. 리멍텅한 약쟁이의 눈은 언제 그린내는 듯 도끼가 서려 있었고 마유미는 즉시 테츠를 청의 6호로 데려갔습니다. すぐ出るわ。後ろお願い。俺はここだ。何言ってんの？すごいじゃじゃ馬なのよ。 인류의 수륙양용 전투병기 그램퍼스. 천재란 이명답게 테츠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신형을 자유자재로 움직였고 그램퍼스 단 한 기로 바다거미를 전부 처리했습니다. 대파된 바다거미 안에선 여성형 돌연변이가 등장했는데 마유미는 돌연변이를 사살하려고 했지만 테츠는 상처까지 입어가면서 돌연변이를 바다로 돌려보내줬습니다. あれはなんだ。化け物よ。ゾーンダイクの生み出した。 돌연변이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테츠. 그의 눈에는 돌연변이도 인간도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ちょっとあちこち壊れちゃって大変なんだから手伝ってよ。 여차저차 테츠는 6호에 합류했는데 그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과거 신세졌던 적의 기함 유령선이 6호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었고 테츠는 누군가의 복수를 위해 유령선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貸してリクエは返さないよ。誰一人これよパパ。 존 다이크가 만든 돌연변이는 유령선의 함장 베르그의 지휘 아래 인류를 소탕하고 있는데 베르그는 잔혹하고 교활한 인물로 오직 인류 몰살만을 바라고 있는 돌연변이입니다. 機関の侵入を許可します。おかえりなさい、ドンガメ青の6号。 청의 6호 용왕은 청의 함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체. 함 자체는 별로 크지 않지만 함장 이가 토쿠히로의 천재적인 지휘로 매 전투 승전보를 올리고 돌아오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光栄でしょ。あなたも人類の未来をかけた青の作戦に参加できるんだから。 청의 함대는 마침내 존 다이크를 소탕하기 위한 총공세를 준비했는데 그가 있는 곳은 열대지방으로 변해버린 남극의 스트림베이스. 폴시프트를 일으킨 거대 장치가 설치된 곳으로 군의 조사에 따르면 폴시프트가 한 번 더 발생하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ゾンダイク。 그가 바로 세계를 지옥으로 만든 존 다이크. 천재 과학자인 그에겐 군의 통신을 가로채는 건 쉬운 일이었고 그는 자신에게 분노하는 인류에게 자신은 단지 지나치게 불안한 인류를 속간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더욱 붕괴한 청의 함대는
스몰된 시설의 핵을 모조리 긁어모아 거대한 SLBM을 만들었고 수많은 교전 끝에 유령선에서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카즈마를 확보, 돌연변이로 변해 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는 남극의 침입 경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인류는 카즈마의 정보와 SLBM을 이용해 존 다이크와 돌연변이를 멸종시킬 생각이었습니다. ついに見つけたぜ青の連中は見殺しだ 하지만 청의 기지가 돌연변이에게 들켜버렸고 이대로 공격당한다면 인류는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전부 수몰될 위기였습니다. 早見何のまでだ何分稼げばいい20分いや15分給水さえ終わればゲートは爆砕できる 겁도 없이 훈련용 그램퍼스를 몰고 적들에게 향한 테츠. 함장의 부탁대로 함선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었지만 청의 기지는 어뢰에 맞아 쑥대밭이 됐고 테츠가 탄 그램퍼스도 어뢰에 피격당했습니다.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지만 아군과의 교신은 완전히 끊겨버린 상태였고 수면 위로 올라간다 한들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行くってお前がか。ああ昨日正式に志願した。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날의 기억.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해 테츠가 한창 활약하고 있을 무렵 테츠는 친구인 카지마와 함께 몰래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은 존 다이크가 타락한 데는 모종의 이유가 있을 거라며 그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전투 의사를 표하지 않았음에도 유령선은 테츠의 그램퍼스를 격추시켰고 카지마는 테츠를 탈출시키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존 다이크와 인류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게 됐고 오로지 전쟁만이 이들의 분노를 대변했습니다. お前 테츠를 살려준 여성형 돌연변이. 일말의 대화도 통하지 않았지만 돌연변이는 테츠를 위해 식량을 조달해주는 등 그가 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돌연변이들은 인간이 살아있는 걸 원치 않았고 바다거미를 동원해 테츠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지만 의문의 목소리와 함께 돌연변이들은 전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お前はミューティを助けた。 무스카라 불리는 돌연변이의 전투함. 자아가 있는 그는 인간을 학살하는 것에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그는 인간과 돌연변이의 대화를 바라고 있었지만 이미 깊어진 골을 메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돌연변이에게 우호적인 테츠를 만나게 됐고 무스카의 말에 따르면 존 다이크는 분명 테츠 같은 인간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대화의 길이 열리는 듯 싶었지만 베르그는 인간의 핵무기를 회수해 도망친 청의 함대와 함께 인류를 모조리 쓸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船体の補修も間もなく終了します。7隻中2隻が大破1隻が中破幸いとは言えんな 도망친 청의 함대 또한 전열을 재정비했고 핵잠수함을 동원해 남극을 치려고 했습니다. 生体モーター音カン。何？音門称号ムスカです。 무스카는 테츠를 데리고 6호가 있는 곳으로 향했지만 6호의 승무원들이 이를 알 턱이 없을 터 결국 무스카는 6호가 발사한 어뢰에 격침했고 6호는 그제야 무스카에 타고 있는 테츠를 발견했습니다. 作品である我々の寿命は短い。もう十分に泳いだよ。 테츠에게 희망을 맡기고 서서히 가라앉는 무스카. 테츠는 마요미에게 구출돼 무사히 6호로 돌아갔고 뮤티오는 끝까지 무스카의 곁을 지켜줬습니다. ゾーンダイクに会い奴の真意を確かめる。殲滅戦はそれからでも遅くはない。 테츠는 단신으로 존 다이크에게 가겠다고 했지만 희미한 가능성 때문에 전쟁을 미룰 순 없었고 분노에 집어삼켜진 청의 함대와 돌연변이는 종족의 조망을 건 최후의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この刀に使え。もう二度と人間どもと交わらぬと。 한편 뮤티오는 동족을 배신한 대가를 치렀는데 동족들에게 배척당하면서도 뮤티오는 인간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グランパスを使えあれは早いからな伊賀さん。 카즈마를 데리고 탈출하려는 테츠에게 그램퍼스와 마요미를 붙여주니가 마요미는 테츠에게 두 손 두 발 들어
제멋대로인 그의 행동을 끝까지 보조해준다고 했고, 태츠와 마유미는 작은 희망을 싣고 남극으로 출발했습니다. 카즈마를 물속에 풀어주고 적들의 포화를 피해 존 다이크에게 다가가는 태츠. 하지만 남극에 있는 돌연변이는 상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また後でな早見 그 시각 청해함대는 돌연변이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한 척 한 척 깊은 어둠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카즈마의 도움으로 겨우 지상에 도착한 태츠와 마유미. 열대지방이 된 남극에는 돌연변이들이 사회를 만들어 살고 있었고 이들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태츠와 마유미를 존 다이크에게 안내했습니다. 君たちは生きる。世界は滅ばぬよ。君たちが望めばな。 뭔가 공허한 듯한 존 다이크의 목소리. 그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말해줬습니다. 私はある日一人になってしまった。 생명공학자였던 그는 사막이나 극지에서 재배 가능한 식물을 만드는 인류의 보배였지만 내전으로 자식과 소녀를 모조리 잃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이 절망에 빠진 건 과학에 불어난 인류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이끄는 대로 폴 시프트를 일으키고 돌연변이를 양산했지만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끝없는 허무함뿐. 지금 그는 세계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俺たちを試したのか 태츠가 정말로 궁금한 건 존 다이크가 돌연변이에게 자아를 준 이유. 인류의 멸망이 목적이라면 살인병기만으로 충분할 테지만 그는 인류의 나지막한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인간과 비슷한 돌연변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공존할지 아니면 공멸할지는 오로지 인간들의 선택. 지금까지 그 가능성은 분노와 증오에 뒤섞인 채 서로의 피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청해 함대는 대부분 격추됐고 유코는 유령성과 혼신의 일기토를 벌이고 있었는데 태츠가 만든 가능성의 빛을 보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버려야 했습니다. 全艦装填ジャスも用意頼むぞドンガメ 전함의 능력이나 바다의 적응도는 베르그의 유령선이 한 수위였지만 노련한 함장은 최후의 최후까지 기회를 노렸고 이가는 베르그가 방심한 틈을 타 정확히 어뢰를 명중시켰습니다. 私を撃てば消えるのか。その憎しみを。 징후의 끝은 허무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존 다이크. 멘틀까지 파고든 폴 시프트 장치는 존 다이크의 심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만약 인류가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에너지를 이용해 다시 한번 폴 시프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あとは君たち次第だ。それがあなたの定めたルール。人類の命をかけたこのゲームの。 폴 시프트를 멈추는 방법은 존 다이크를 죽이는 것뿐. 예정된 죽음 앞에서 그는 인간과 돌연변이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태츠가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마치 꿈을 이룬 듯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 다이크의 죽음과 함께 장치는 작동을 멈추고 돌연변이들은 슬픔 속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분노에 휩싸인 베르그. 그는 태츠를 죽이려고 했지만 태츠는 반격하지 않았고 존 다이크의 뜻대로 그들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소중한 것을 잃으면 슬퍼하는 것은 마찬가지기에 마요미의 눈물을 본 베르그는 그제야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고 허무한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상처만 남긴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존 다이크가 꿈꿨던 인류의 가능성은 남아있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돌연변이와 인간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꿈같은 날이 올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리뷰 청해 유코였습니다. 무려 1998년에 풀 디지털 기법으로 제작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지금 보면 엉성한 3D긴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독특한 인상을 남겼던 작품입니다. 타종족과의 이해와 소통, 분노와 증오가 불러오는 허무와 혐오 등 여러 주제를 스토리에 정말 잘 녹여냈고 작화와 음악 또한 수준급으로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작중 태치가 이래선 인간이나 돌연변이나 다를 게 없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대사가 집단 분노에 삼켜진 인류를 비판하는 정말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만을 앞세워 허무한 피를 흘리는 인류에게 일심을 가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싸움도 필요하긴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건 역시 대화와 타협이니까요. 분노와 혐오가 만연한 요즘 사회를 보면 작품이 지닌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은 내용과는 다르게 원작은 단순한 소년 만화인데 애니를 이렇게 각색한 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작을 맡은 제작사가 곤조라는 회사인데 청해 유코를 시작으로 전투유정 유키카제, 최종병기 그녀, 솔트데이 등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명작 제조기로 불렸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2000년도 중반부터 과하게 애니를 양산하면서 작품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하고 용도사미의 절정이라고 불리기도 해서 제작사가 곤조라면 믿고 안 보는 풍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에 인수돼 2020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애니를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뷔부터 풀 디지털 작화를 채용한 애니메이션계의 혜성 같은 친구들이었는데 명작 제조기에서 망작 제조기로 변한 역사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애니를 한참 볼 때가 곤조의 전성기여서 그런지 몇 안 되는 애정 있는 제작사였는데 더 이상 애니를 만들지 않는다는 게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원래 리뷰할 때 제작사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만난 기분이라 구구절절 푸념을 좀 늘어놨습니다. 영광적인 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을 이어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단 교훈을 남기지 않았나 싶네요. 이상 오늘의 애니 리뷰 곤조라는 전설의 시작을 알린 작품 청해 유코였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명작이라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윙나 맞다네.